자, 안녕하세요. R 프로그래밍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컴프레hen시브 케이스라고 했던 그 멤버십 기획하는 기마루 과정의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구장에 대한 이제 후반부가 되겠고요. 자, 오늘 강의로 인해서 요 R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체 강의가 다 끝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할 텐데요. 자,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이 강의 동영상에 나오는 주제는 사실은 R 프로그래밍 자체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통계학과 머신러닝, 기계학습의 어느 알고리즘 두 가지를 이용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R 프로그래밍 자체로는 오늘 내용을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R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핸들링 한 다음에 과연 통계학과 기계학습의 어떤 알고리즘 같은 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시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간략하게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한 얘기는 통계학 수업 시간에 좀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계학습의 알고리즘은 또 따로 기계학습 테크닉을 공부할 때 따로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모티베이션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어떻게 데이터가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어떤 통계학과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썼을 때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좀 집중해서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 보니까 상관 분석이라고 되어 있고요. 상관 분석은 통계학의 한 부류입니다. 한 주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앞선 예에서 스테이크가 잘 팔린다는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강남지점 같은 경우는 와인도 조금 마시더라, 뭐 이런 걸 봤습니다. 자, 이때 사실은 이제 상식적으로 봐도 스테이크를 먹으면 와인을 뭐 자주 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테이크 많이 먹으면 와인을 많이 먹는 경향이 있느냐? 자, 이런 걸 답변하고 싶고 뭐 확인하고 싶고 이런 걸 알아차리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은 상식적인 수준이지만 나중에 만약에 어떤 프로덕트 X가 있고 프로덕트 Y가 있는데 X라는 프로덕트를 많이 사는 사람이 Y라는 프로덕트도 많이 산다. 뭐 그런 것을 새로 찾게 된다면 이제 아주 의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어떤 데이터의 패턴을 보고 싶을 때, 두 가지의 비교를 하면서 패턴을 보고 싶을 때, 이때 쓰는 게 통계학의 상관 분석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관 분석은 상관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라는 것은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상관관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x 값과 y 값을 두 개를 가지고 산점도를 찍었는데 만약에 무슨 뭐 이렇게 구름이 형성돼 있다. 그러면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죠. 그때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고요. 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모여 있으면 별 상관도 없는 거죠. x가 증가한다고 해서 y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뭐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말을 못합니다. 이때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혹은 0에 가깝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산점도가 이렇게 구름을 가지고 있다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네요. 이럴 때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상관관계의 세기, 상관관계의 강도를 상관계수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상관계수라는 이름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고, 이게 어떤 원리로 어떻게 계산되는가를 볼 텐데, 우리가 이제 주로 로우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를 사용합니다. 로우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이고요. 이게 이제 0에 가까워지면 상관관계가 없는 거고, 1에 가까워지면 양의 상관관계,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계학에서 귀무가설, 대립가설 이런 가설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것을 맞다라고 볼 수 있느냐를 우리가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크와 와인의 매출은 상관관계가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있으면은 이제 양의 상관관계나 음의 상관관계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설이라는 걸 세워놓고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떤 여기 귀무가설이라고 불렀던 거하고 대립가설이라고 불렀던 것 둘 중에 어떤 것을 맞다라고 봐야 되느냐, 자, 이런 것을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통계학 수업 시간에 이걸 좀 자세히 공부할 거니까 지금 두 어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관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데이터를 좀 만드는 작업부터 하는데요. 지금 df 언더바 f 언더바 join 언더바 1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 무언가를 계산해서 이 안에 집어넣으래요. 그래서 inner join
reservation underbar r하고 order underbar info underbar r을 우리 키 칼럼으로 이 두 개를 묶어 inner join으로 엮었고요. 그 다음에 또 inner join으로 방금 여기서 만든 거 하고 아이템 R을 또 연결시켰어요. 키로.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지금 연결된 거지. 자, 그 세 개가 연결된 것을 요렇게 부르자. df 언더바 f 언더바 join 언더바 2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크와 와인을 동시에 산 게 관심이 있으니까 스테이크의 아이템 아이디가 요렇고 와인은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에 관심이 있으니까 타겟 언더바 아이템이라고 요걸 이제 집어넣어 놓읍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무언가를 또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좀 길게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들라 그래요. 그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이 s 타임이 아마 same time을 줄여 놓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same time 동시에 주문한 언더바 오더 스테이크와 와인을 동시에 주문한 그런 리저베이션 넘버를 모아 보겠다라고 지금 작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엮였던 게 이거죠. 거기다가 파이프 연산자 필터링을 하는데 아이템 아이디가 아까 우리가 타겟 언더바 아이템이라고 했던 것 그 안에 있으면 자, 요 기호가 그 안에 있으면은 true 아니면 false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스테이크나 와인 둘 중에 하나라도 선택한 것들만 걸러라. 필터링하고 그다음 파이프 연산자 그룹 바이 리저베이션 넘버로 묶어라. 파이프 연산자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라. 오더 카운트라는 걸 새롭게 만드네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 뭘 집어넣냐면 지금 그룹 바이로 묶었으니까 n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러니까 그 그룹 안에 묶인 그 행의 개수를 세알리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 뭐 지금 집어넣었다. 파이프 연산자. 그 다음에 distinct 함수를 써가지고 브랜치 리저베이션 넘버 오더 카운트 중에 중복된 거는 중복해서 표현하지 말고 하나씩만 디스팅트한 것만 표현해봐라 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파이프 연산자. 그런 다음에 필터에다가 오더 카운트 방금 우리가 계산했던 것이 2와 같으면 자 2와 같다는 얘기가 이제 결과적으로 사실을 생각해보면 스테이크와 와인을 동시에 주문한 경우거든요. 그 다음에 파이프 연산자. 그래서 이제 브랜치 순으로 쭉 정렬 해서 한번 보자 그랬어요. 보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디스팅트로 삼각형 왼쪽에 세 가지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가지로 이제 걸러낸 거고요. 그래서 아이템 리저베이션 넘버 중에 동시에 주문한 이 2가 적혔다는 것이 동시에 주문했다는 건데요. 동시에 주문한 것들이 어느 지점에서 일어났는지 자, 이걸 쭉 한다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요런 결과물을 얻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뭔가를 할 텐데 자 이렇게 좀 따라올 때 여러분이 이제 좋은 학습 방법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요까지만 해 가지고 결과를 한번 보고 실제로 그래서 요렇게 요것만 실행해 가지고 ds 언더바 s 타임 same time 언더바 order를 한번 결과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요까지 요 파이프 연산자 빼고 요까지를 돌려 가지고 결과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까지 돌려 가지고 결과를 확인하고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얻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뭔가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뭔가 또 새로운 걸 만드는데 이 안에 집어넣네요. 동시 주문한 예약 번호만 담은 same time order의 변수를 생성한다. 자, 봅시다. 이거 뭘 했냐? 방금 앞에서 만들었던 그 ds 언더바 same time 언더바 order에서 리저베이션 넘버만 그 칼럼만 뜯어내 가지고 same time 그러니까 동시 주문한 리저베이션 넘버만 가져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뭔가를 만들어 df 언더바 same time 언더바 sales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동시 주문 예약 번호이면서 스테이크와 와인 그 스테이크와 동시에 주문한 것들 중에 스테이크와 와인인 경우만 선택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일을 보니까 여기 df 언더바 f 언더바 join 언더바 2는 아까 그 세 가지 데이터셋을 다 엮은 그거였죠. 거기서 파이프라인에 자 필터링을 하는데 여기 필터링이 여기서부터 요까지인데 요거 필터링 and 요거 필터링을 하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same time 오더한 넘버랑 이 리저베이션 넘버가 그 안에 있는 것들 중에 또 그리고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아이템 아이디가 지금 스테이크하고 와인 타겟 아이템에 들어있는 것 그것들을 아까 오리지널한 3개의 데이터셋이 묶여있던 여기서 필터링을 해놓아라. 파이프 연산자. 그 다음에 리저베이션 넘버와 프로덕트 네임으로 그룹핑을 하라. 파이프 연산자. 그 다음에 서머라이즈 하는데 서머라이즈 하면 새롭게 생기겠죠. 세일즈 언더바 어마운트라는 걸 생겼네. 그래서 세일즈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그 그룹에 맞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새로운 칼럼이 3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 df 언더바 same time 언더바 sales에는 3개의 칼럼이 있는 데이터셋이 만들어졌겠네. 그래서 arrange를 product name과 reservation number로 하고 한번 보자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나, 둘, 3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이게 총 이제 24건이 있네요. 아까 우리가 총 그러니까 12건이 그 동시 주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냐면 리저베이션 넘버에 프로덕트 스테이크 샀고 세일즈 어마운트 얼마 샀다. 그룹으로 묶어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크가 쭉 나오고 그 밑에 지금 여기 이제 10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12개는 스테이크고 또 12개는 와인이겠죠. 자, 그래서 저것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그 3개의 칼럼에서 그 3개의 칼럼인 저 데이터셋을 가지고 파이프 연산자 필터링을 하는데 프로덕트 네임이 스테이크만 모아가지고 스테이크인 12개 행을 모아가지고 스테이크에 넣고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와인인 것들을 모아서 와인 넣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는 안 나옵니다만 여러분이 스테이크하고 와인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데이터셋인지 각자 이렇게 쳐보시면 스테이크를 치면 여기에 12개가 이렇게 3개의 칼럼이 있을 거고 와인을 때리면 또 이 3개의 칼럼이 12개가 있게 있을 겁니다. 얘는 스테이크고 얘는 와인이다. 그래서 매출액이 그러니까 지금 요거하고 요거는 지금 리저베이션 넘버가 같죠. 같은데 그 동시에 주문한 사람이 그 리저베이션이 스테이크는 얼마어치 샀고 와인은 얼마어치 샀다. 뭐 이렇게 지금 따로따로 만들어 본 거네요. 자, 다음. 자, 그래서 그것을 방금 그 스테이크라고 했던 방금 그 3가지 칼럼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셋 있죠. 거기서 세일즈 어마운트 달러 표시가 그것만 불러오고 와인에서 또 그것만 세일즈 어마운트를 불러와서 이것을 플롯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X고 요걸 Y라고 생각하면 자, 요게 X고 요걸 Y라고 생각하고 리저베이션 넘버마다 이 두 값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점도가 여기가 X고 여기가 Y인 산점도가 그려졌네.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이런 관계에 있어서 스테이크를 많이 사면 와인을 많이 사는구나. 자, 이걸 일단 알 수 있다는 그림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계학 수업하면 상관 분석해서 어떤 이런 함수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correlation test, correlation이 상관관계거든요. 그것을 테스트하는 요 x 값과 요 y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은 이런 결과물이 쭉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될 텐데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대충 이렇게 상관계수가 이렇게 계산되었다. 나중에는 이런 거 해석하는 거 다 배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상관계수 코릴레이션을 low라고 표현한다 그랬는데 얘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인데 지금 우리가 얼마냐 이게 0.949 1에 가깝죠. 그러니까 양의 상관관계가 있구나. 스테이크를 사면 와인을 많이 사는구나 라는 그런 관계를 지금 밝힌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통계학에 이런 걸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학습의 어느 기법을 사용하는 예를 한번 보여줄 텐데요. 자, 의사결정 나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디시전 트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나중에 원리부터 해서 R이나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중에 배울 겁니다.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떤 스페시픽한 질문을 뭘 던졌냐면 스테이크를 이제 우리가 주력 상품인데 어떤 사람들이 스테이크를 주로 사 먹냐? 나중에 새로운 사람이 이 사람이 스테이크를 사 먹을 건지 안 사 먹을 건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런 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럴 때 이 의사결정 나무 말고도 다른 기법이 많은데,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의사결정 나무를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의사결정 나무라는 것은 뭔가를 뭐 yes나 no 혹은 뭐 A, B, C 이렇게 분류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숫자 값을 예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데이터 마이닝, 뭐 기계학습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치 이건 스무고개 하는 거예요. 스무고개. 스무라고 쓰나요? 네. 게임 있죠. 어떤 질문을 던지고 yes냐 no냐 갈라가지고 또 온쪽으로 가면 또 질문 던지고 yes냐 no냐 가르고 또 오로 가면 yes냐 no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 아니면 여기 제일 밑바닥에 있는 이런 제일 최종 이 어떤 나무 가지를 치는 것과 같죠. 그래서 마치 나무 잎에 해당하는 것. 거기에 이제 도달하면 이제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20살 이상이냐, 자 지금 이 얘는 크레딧 카드를 발급해 줄 거냐 말 거냐 그런 얘인데요. 20살 이상이냐, 만약에 20살 안 되면 발급 불가 끝. 만약에 그 사람이 20살 이상이면 월소득 100만 원 이상이냐, 이상이면 발급해 주고 끝. 만약에 100만 원이 아니면 신용등급이 2등급 이상이냐, 그러면 끝. 발급해주고 끝. 아니면 발급 안 해주고 끝. 자, 이렇게 총 4가지의 최종 결정에 도달하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이런 조건, 디시전 트리는 이 조건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 조건을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저 조건을 찾아주고 이런 트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리만 있으면 뭔가 분류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디테일한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그냥 저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x1, x2, x3, x4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y를 스테이크를 먹느냐 안 먹느냐. 자, 이것은 이제 0 아니면 1. 먹으면 0, 그러니까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먹으면 0, 주문을 하면 0, 주문을 안 하면 1. 뭐 이런 걸로 예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즉 x1, x2, x3, x4라는 값을 보고 y를 예측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돼요. y에 해당하는 데이터셋도 만들고 x1, x2, x3, x4에 해당하는 각각의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돼요. 이때 이 y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종속 변수라 불러요. 종속 변수. 이 다 통계학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이름만 그냥 한번 이런 게 있구나만 아시면 되고요. 자세한 건 통계학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영어로는 dependent variable 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얘들은 뭐라 부르냐, 독립변수라 불러요. 독립변수. 영어로는 independent variable 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독립변수를 보고 종속변수를 알아맞히는 그런 걸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먼저 첫 번째 종속변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즉 스테이크를 주문했냐 안 했냐, 했으면 뭐 0, 안 했으면 1, 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데이터셋부터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스텝 바이 스텝을 거쳐서 만드는데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기계학습이나 통계학 공부하면 이런 데이터셋이 이미 만들어진 걸 가지고 기법을 설명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R의 프로그래밍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드는가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객별 스테이크 주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모든 고객의 예약번호 데이터를 생성한다. 자, 뭐 했나 봅시다. 리저베이션 R 데이터셋 있죠? 파이프라인 연산자. 거기에다가 select 커스터머 아이디하고 리저베이션 넘버를 셀렉트해서 뽑아놓고 파이프 연산자 어레인지 정렬을 하라. 아이디 먼저 커스터머 아이디 먼저 하고 리저베이션 넘버 2개로 정렬을 하고 해서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리저베이션 언더바 커스터머 리저베이션한 커스터머에 대한 정보만 일단 만들어서 보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하나, 2개로 쭉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물론 지금 이렇게 똑같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예, 똑같은 것들이 막 있겠죠. 색깔별로 지금 구분해 놨는데, 예, 고객별로 예약 번호를 그룹화했다. 나중에 이제 이걸 그룹화 이게 또 하겠죠. 일단 현재 상태에서 뽑아 놓은 것은 요 정도 뽑힌 겁니다. 이렇게 여러 중복된 게 많이 나타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스테이크 주문 예약 번호의 데이터셋을 생성한다 해놓고 뭔가를 또 작업해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목을 보니까 이 뜻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데 스테이크를 오더한 리저베이션 넘버만 따로 한번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크를 주문했으면 Y에다가 뭐 yes라고 넣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더 인포 여기서 파이프라인 연산자 필터링을 하는데 아이템 아이디가 스테이크를 선택한 거 스테이크와 같으면 그것만 골라내고 파이프라인 연산자 그 다음에 뮤테이트로 스테이크 오더라는 걸 새롭게 하나 만드네요. 거기다가 Y라고 하는 문자를 집어넣어서 만들어라. 파이프라인 연산자 arrange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좀 보자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order underbar info underbar r에다가 여기 요까지가 원래 그 데이터셋인데 새롭게 만들었어요. 지금 제가 삼각형 쓰는 게 낫겠네요. 이 스테이크 언더바 오더를 yes라고 넣었더니 yes 하다가 뒤에는 뭐 no도 있겠죠. 6개만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보여줬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뭐 할 거냐면 모든 예약 번호 A에 대해서 스테이크를 주문한 예약 번호를 레프트 조인 하겠다. 자, 먼저 개념도를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은 아까 우리 df 언더바 리저베이션 언더바 카스터머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뭐 만들었냐면 df 언더바 스테이크 언더바 오더 언더바 리저베이션 언더바 넘버 리저베이션 넘버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왼쪽 거에는 커스터머 아이디어와 리저베이션 넘버가 있고 아까 오른쪽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만든 것은 리저베이션 넘버, 퀀티티, 세일즈, 뭐 스테이크 오더, 예스, 노, 예스만 붙였죠 사실은. 이거를 지금 두 개 엮으려고 합니다. 엮으려 그래요. 엮으면 커스터머에 대한 또 다른 칼럼 내의 정보도 이제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제 레프트 조인으로 엮었어요. 지금 제가 방금 요거하고 요거를 엮는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은 키가 리저베이션 넘버가 동일한 게 지금 들어있죠. 이렇게 리저베이션 넘버가. 그럼 레프트 조인 하면은 왼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탁 연결될 거고 하지만 연결되지 않은 이런 것들은 뭔가 텅 비어 있겠죠. 텅 비어 있는 곳에 특히나 우리의 관심은 지금 스테이크 오더인데 텅 비어 있는 관심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not available이라고 붙을 겁니다. 그죠? 물론 요 밑에 뭐 더 있을 거고 요 밑에 더 있는데 나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 밑에 뭐 매칭이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게 이 밑에 매칭이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보시면 이렇게 레프트 조인을 하고 싶다. 그 의지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레프트 조인 하고 파이프 연산자 커스터머 아이디로 그룹 바이 하네요. 파이프 연산자 그 다음에 뮤테이트로 스테이크 오더라는 것을 또 만듭니다. 자, 여기 레프트 조인 한 다음에 지금 스테이크 오더가 일부는 Y로 돼 있고 일부는 not available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스테이크 오더를 이제 뭘 집어넣은 지금 새롭게 만들어서 넣을 거냐면 if else 여기서 요까지죠. 요까지. 그 다음 괄호는 지금 뮤테이트의 괄호니까 스테이크 오더가 지금 not available 아니면 yes라고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not available이냐 물어보고 not available이면 no를 집어넣으라고 시킨 거야. not available이 아니면 아까 yes가 있는 그대로처럼 yes라고 집어넣고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저기 있는 not available이 자, no라고 막 들어가겠죠. 파이프 연산자. 그 다음에 summarize 해라. 스테이크 오더에다가 어떻게 summarize 하라고 시켰냐면 max 스테이크 오더. 그럼 스테이크 오더라는 지금 그 칼럼에는 yes하고 no 둘 중에 하나 있는데 yes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max를 찾으라고 하면 no가 크겠어요? yes가 크겠어요? 알파벳 값이. y가 yes가 훨씬 크다고요. 그러니까 yes 값이 들어있는 것을 이제 표현하겠죠. summarize라는 곳에.
파이프 연산자,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 아이디로 정렬해라 라고 한 게 지금 이걸 어디다 넣냐면 df 언더바 스테이크 언더바 오더 언더바 1. 자, 저기다가 지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스테이크 요거를 이름을 여기다 넣었어요. 여기 지금 df 언더바, 자, 요걸 이제 만들었는데 df 언더바 dpf가 이게 이제 dependent variable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속 변수 y에 해당하는 종속 변수의 테이블을 만들어라 해서 시켰고요. 그거 좀 보자고 했더니 결국은 이렇게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yes라고 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 커스터머 아이디와 스테이크 오더인데 yes라고 돼 있는 거는 스테이크를 주문한 적이 있기 때문에 yes고, no라고 돼 있는 애는 이 커스터머는 스테이크를 주문한 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max를 찾으라는 곳에서 yes가 없었기 때문에 no가 선택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뭘 찾았냐면 어떤 고객이 스테이크를 주문한 적이 있느냐, 그 정보를 좀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은 yes, 이 고객은 no, 뭐 이런 걸 지금 찾은 거예요. 그래서 종속 변수를 만들었다. y에 해당하는 종속 변수를 만들었다. x1, x2, x3, x4 이런 걸 독립 변수로 하고 이거 가지고 y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그런 수학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 y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지금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y하고 지금 여기 yes y는 다른 거죠. 이 y에 지금 이 y 값이, 이 y가 yes도 있고 no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독립 변수 만들어 봅시다. 이게 고객의 성별, 방문 횟수, 방문객의 수, 매출을 모아서 이걸 x1, x2, x3, x4의 개념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만들라 그래.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게 했냐? 뭘 집어넣습니다. 커스터머에다가 필터링, 파이프 연산자 필터 해가지고 is NA 섹스 코드. 자, 성별이 NA라고 돼 있으면은 yes, 아니면 no, 그러니까 true, 아니면 false 이렇게. 그러니까 성별이라는 그 칼럼에 not available이라고 돼 있으면 true라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앞에 여기 보시면 느낌표가 있죠. 이거는 영어로 not 아니다라를 반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뭘 필터하라는 얘기냐? 섹스 코드가 not available이라고 찍히지 않은 것들을 골라라. 그죠? 그러니까 섹스 코드가 male, female, 남자, 여자가 있는 것만 골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커스터머에 넣어라. 그러니까 성별이 없는 거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런 행은. 자, 그 다음에 inner join 하네요. 그래서 뭘 만듭니다.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커스터머, 성별이 있는 그 커스터머 정보하고 reservation R하고 엮어서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테이블 언더바 조인 언더바 1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또 inner join으로 이걸 갖고 와가지고 order information하고 또 엮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요 세 개가 이렇게 엮인 거야. 이렇게. 그래 놓고 그거의 스트럭처를, 이번엔 스트럭처를 보자고 하니까 이제 322행 19개 열, 즉 지금 제가 동그라미 저기 쳐놓은 저 세 개가 모여서 19개의 칼럼을 만들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에 이제 19개, 총 토탈 19개의 칼럼을 설명을 하겠죠. 자,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X를 만들려고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거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 자, 이거는 independent variable을 모았다는 거겠지. independent variable.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X1, X2, X3, X4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제일 끝에 있는 이걸 만들고 싶은 건데요. 이게 이제 X1, X2, X3, X4를 만들고 싶은 건데, 자, 이 그림 잠깐 이 그림이 위에 있는 이 코드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지금 A, B, C 코드가 여기 A, B, C 이런 작업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자, 한번 보시죠.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테이블 언더바 조인 언더바 3이라는 걸 만든다. 자, 이걸 뭘 집어넣을 거냐면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테이블 언더바 조인 언더바 투 앞에서 만든 거 파이프 연산자 그룹 바이로 커스터머 아이디, 섹스 코드, 리저베이션 넘버, 비지터 카운트라는 것을 그룹으로 엮었네요. 거기에다가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지금 세일즈 썸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칼럼이 몇 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일즈를 썸에서 해라니까 여기 지금 세일즈라고만 적어놨는데 하여튼 요게 이제 이게 다섯 개를 만든다. 그 A 작업이 이제 이런 겁니다. 즉 카스터머 누구가 성별은 뭐고 리저베이션 뭐를 만들었고 방문할 때 그 리저베이션 넘버에는 방문할 때 몇 명이랑 같이 왔는가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얼마를 썼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요런 거 두 개 보시면은 이게 같은 카스터머가 리저베이션을 두 개를 다른 걸 만들었네. 이건 7일이고 6일이니까.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다음 또 파이프 연산자 해가지고 한 거 보시죠. 그룹 바이. 커스터머 아이디와 섹스 코드로 그룹 바이를 하는데, 자, 그룹 바이 하고, 파이프 연산자, 그 다음에 서머라이즈에 visit 언더바 sum, visitor 언더바 sum, sales 언더바 sum, 요렇게 지금 삼각형을 5개를 만들었네요. 그게 하나, 둘, 셋, 넷, 5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앞에 있는 두 개는 그냥 그룹 바이만 한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지금 뭘 만들었냐면 n distinct reservation number. reservation number가 다른 게 몇 개이냐. reservation number가 이렇게 있는데 숫자가 n distinct를 써가지고 이게 다른 게 몇 개 있냐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이 두 고객이 같은 아이디인데 이 두 고객이 리저베이션 아이디가 이거는 7일이고 6일이니까 두 개 다르잖아요. 그럼 n distinct는 뭐라고 나오겠어요? 2라고 나올 거라고. 결과적으로 이 고객은 2라고 만드는 거죠. 비지터 썸을 2라고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하고 제가 조금 보기 쉬우라고 제가 지금 삼각형을 다시 그리면요. 지금 이제 좀 복잡해지실 텐데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씩 한번 따라가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B라는 액션에서 하나, 둘 그룹으로 묶었고요. 셋, 넷, 5개 묶었는데 이 세 번째를 제가 이름을 이렇게 넣었어요. 지금 바로 비지트 썸. 네 번째는 비지터 카운트를 다 더해서 총 몇 명 데리고 왔냐. 자, 이게 세 번째, 네 번째고요. 세일즈 썸은 또 세일즈 썸을 또 합계해 가지고 공을 뗐네요. 자, 그래서 이게 다섯 번째.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정보를 지금 담고 있냐. 지금 만든 거를 요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즈에 넣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아이디가 그러니까 고객 아이디가 그러니까 고객이 이제 홍길동 갑돌이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성별이 뭐냐? 두 번째 몇 번 리저베이션 했냐? 세 번째 그 사람이 하여튼 친구 데리고 온 사람이 총 몇 명이냐? 네 번째 쓴 돈이 총 얼마냐? 자, 이걸 지금 만든 거죠. 그래서 X1, X2, X3, X4라는 것을 이렇게 쭉 밑에 있을 텐데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요 이제 요 보자 그러면 자, 이 콘솔 윈도우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는데 카스터머 아이디고 사실은 이게 X1, X2, X3, X4를 사실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Y는 카스터머 아이디와 그 Y 값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두 개를 또 카스터머 아이디를 기준으로 엮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종 정리. inner join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만든 거하고 디펜던트 베리어블 만든 걸 키를 카스터머 아이디가 키 칼럼이 되니까 묶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파이널 데이터가 된 거죠. 파이널 데이터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칼럼이 총 몇 개냐?
칼럼이 6개가 되겠죠. 그죠? 6개. x1, x2, x3, x4에다가 y까지 있는데 거기다가 그럼 그 5개인데 커스터머 아이디까지 있으니까 6개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작업을 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나중에 의사결정 나무 넣으려 그러면 이 섹스 코드나 스테이크 오더, yes, no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뉴메리컬 하는 값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팩터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as 팩터로 전부 다 팩터형으로 바꿨어요. 우리 팩터형 배웠죠. 그래서 이 안에 집어넣었는데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파이널 언더바 데이터셋의 섹스 코드를 전부 다 팩터형으로 바꾸어라. 스테이크 오더도 팩터형으로 바꾸어라. 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 만들어 놓은 데다가 모든 행, 컴마 바로 왔으니까 앞에는 모든 행을 사용하고 두 번째에서부터 6번째 칼럼만 가져와라. 즉 커스터머 아이디는 빼고 x1, x2, x3, x4 그 다음에 y에 해당하는 것만 갖고 와가지고 이 안에 집어넣고 한번 보자 그랬어. 그게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게 x1, x2, x3, x4 얘가 y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셋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다시피 이 y하고 x1이 팩터고 y가 팩터로 바뀌었네요. 나머지는 숫자들이고.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만들어진 겁니다. 즉 x1, x2, x3, x4, y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땅땅땅땅땅땅땅땅 요렇게 만들어진 거죠. 좋습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파이널 언더바 데이터예요. 자, 이제 데이터셋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계학습 바로 사용하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리 설명을 하기에는 오늘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 하는데 먼저 요 세 가지를 이용하면 이런 패키지를 사용해서 이제 모델이 만들어질 거고요. 나중에 그림을 잘 그리려고 이런 추가적인 패키지도 이제 사용할 겁니다. 이 라툴이 그림을 잘 그리는 거고요. 스탯은 이제 예측할 때 이 프리딕트라는 걸 사용하려고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먼저 이 보시면 인스톨을 3번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R 파트와 카렛과 E1071이라는 것, 카렛 R 파트 E1071을 깝니다. 그래서 깔면 이제 뭔가 수학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 자, 개념적으로 어떤 작업을 할 건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방금 x1, x2, x3, x4, y가 있는 이런 데이터셋을 만든 걸 요거라 불렀잖아요.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파이널 언더바 데이터. 거기에는 이 행이 142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카스터머죠. 카스터머 아이디가 있는데 이렇게 142개의 고객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수학식을 하나 최종적으로 모델을 만들라 그러는데, 여기 모델을 만들라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기계학습은 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걸 뚝 한 이 정도 잘라 가지고 여기다가 한 80%, 여기 20% 이렇게 해 가지고 이 80%에 해당하는 것만 가져와요. 그래서 그걸 이제 훈련 데이터라 부르고, 이 20%를 실험 데이터라 부릅니다. 그럼 142개의 80%니까 몇 개가 나올 거고 20%는 몇 개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훈련 데이터만 가지고 수학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수학 모델이 얼마나 훌륭한 수학 모델인지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실험 데이터를 이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결과를 보고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 이걸 이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냥 일단 이 80대 20으로 무작위로 나눠야 되니까 그냥 랜덤 넘버, 그러니까 무작위 수를 막 만들어내서 이렇게 쪼개야 되는데, 여러분 컴퓨터하고 제 컴퓨터하고 모두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하려면 이제 랜덤 시드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걸 이렇게 치면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컴퓨터는 달라도 결과가 똑같아져요. 그래서 또 다른 결과를 원하면 이 숫자를 계속 변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만이라고 넣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만이라고 하면은 어느 컴퓨터에서 해서도 무작위로 어떤 80대 20으로 막 랜덤하게 뽑아서 나누어도 최종 결과는 다 똑같다.
자,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자, 그래서 create data partition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train data셋을 만들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런 행의 정보를 갖고 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세하게 지금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트레인 데이터셋을 만들고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렇게 지금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R 파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 함수를 사용하기만 하면 수학 모델이 만들어져요. 자, 데이터는 아까 트레인 데이터, 훈련 데이터만 사용하겠다 그랬죠. 그 훈련 데이터에는 stake underbar order라고 하는 yes, no, 즉 y 값에 해당하는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y를 물결 무늬점 하면은 x1, x2, x3, x4, y가 있는데 이게 이 y가 지금 stake underbar order거든요. 그래서 이 y 값을 여기 물결 무늬점이라는 것이 나머지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명령이에요. 지금 뭐 처음 보니까 지금 당황스러울 텐데 몰라도 돼요. 나중에 의사결정나무 디테일하게 배울 때 나중에 따로 공부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이렇게 R 파트라는 명령을 치면은 디시전 트리라는 게 만들어져. 그 결과를 이 안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그거 좀 보자라고 하면 그거를 좀 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복잡한 결과가 쭉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총 115개, 여기 지금 훈련 데이터가 115개였지 않습니까? 115개로 만들었다. 뭐 나오죠. 이거 좀 설명해도 되는데 설명해봤자 여러분 머리만 복잡하고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뭔가 만들어졌다. 그런 다음에 뭔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이 그림에서 이 수학 모델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이 실험 데이터를 이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얼마나 정확한지 예측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예측하는 것은 프리딕트 함수 써가지고 우리가 만든 수학 모델에다가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겠다. 그래서 yes냐 no냐를 알아맞히겠다. 이렇게 명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결과가 몇 개입니까? 여기 27개죠. 27개 행에 대해서 자, 이 고객은 스테이크 산다, 이 고객은 안 산다, 산다, 안 산다, 산다, 안 산다. 27개의 정보가 여기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도 yes, no, yes, no, 뭐 스테이크를 구입한다, 구입하지 않는다, 구입한다, 구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yes, no, yes, no가 27개가 있고요. 자, 그게 이거를 지금 만들어낸 거죠. 근데 실제 이 테스트 데이터셋의 yes, no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자,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얼마나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 확인 가능하겠지. 자, 그래서 confusion matrix라고 하는 함수를 써가지고 요거 두 개를 딱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이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모든 게 결과인데요. 이게 바로 confusion matrix인데 그 보는 방식은 이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지금 안 되겠네. 자, 뭐 이렇게 됐는데 레퍼런스가 실제 정보야. 실제가 산다, 안 산다. 산 고객이 총 10명이고 안 산 고객이 총 17명이 지금 랜덤하게 뽑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수학 모델을 가지고 산다, 안 산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얘기는 실제 안 샀는데 안 샀다고 예측한 게 14명, 실제 샀는데 스테이크를 진짜 샀다고 예측한 게 9명. 그러면 이게 다 합치면 총 27개인데 27개 중에 몇 개를 알아맞힌 거야? 14 더하기 9 하니까 23개를 알아맞혔지. 이 27분의 23이라는 것의 정확도가 accuracy가 8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분의 23 곱하기 100% 하면 85.19%가 된다는 얘기지.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성과 지표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런 일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측 정확도도 지금 봤고요. 한 85% 정도의 예측 정확도를 가지는 수학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림으로 보고 싶다. 그럼 그 디시전 트리를 그리라라고 하면 돼. 그러면 이 그림이 이 줄처럼 막 생기고요. 줄 위에다가 그 디시전 트리를 글자도 써라. 그러면 이 글씨가 써지는 거야.
자, 이걸 결국 의미하는 바는 sales sum, 그동안 그 매출액을 일으킨 돈을 쓴 금액이 55.5보다 작으면 스테이크 안 샀고요. 만약에 55.5보다 크잖아. 크면은 그 큰 것 중에 173보다 작으면 이쪽으로 가고 크면 또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이쪽이 yes고 no고 이 질문에 대한 yes와 no를 따라가는 겁니다. no를. 그래서 175보다 또 크면은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이 질문을 yes면 오른쪽, 이것도 173보다 작으면 yes면 오른쪽. 그런데 고객들 친구들 데리고 온 사람의 숫자가 1.5보다 작으면 yes면 이쪽, no면 이쪽.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종 결과는 어느 사람이 고객이 쑥 들어왔을 때 이 질문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스테이크를 안 산다, 산다, 안 산다, 산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decision tree예요. 스무고개 하듯이. 자, 이게 이제 그림이 별로 안 예쁘잖아요. 자, 그래서 그림을 예쁘게 그리는 패키지도 깔았어요. 라툴이라고. 그래서 요 함수가 지금 저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함수입니다. fancy rpart plot이라는 함수 안에 그 decision tree 그리라고 했더니 이제 그림이 이렇게 조금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결론인데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각 노드를 그러니까 요런 형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어요. 자세하게.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니까. 자, 그래서 뭐 지금 이 잘 그려진 디시전 트리의 뜻만 잠깐 보면 총 100%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노드에 그냥 점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여기서 판단하라 그러면 스테이크 안 산다라고 노라고 판단해라 이 얘기고, 이거를 세일즈 썸이 뭐 56보다 작냐, 자 이거는 왼쪽이 예스네요. 작으면은 안 산다. 세일즈 썸이 좀 많으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지. 여기서 판단하라 그러면 노인데, 아니 여기서 좀 더 여기서 판단하면 정확도가 68%밖에 안 된다. 그래서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세일즈 썸이 173보다 작냐? 작으면 yes면 1로 가. 그 다음에 또 내려와 가지고 비지트 썸이 5.5보다 크냐? yes면 1로 가. 아니면 1로 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테이크를 산다 안 산다에 대한 질문이 산다 산다, 여기는 안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 5개의 나뭇잎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디시전 트리입니다. 오늘 뭐 사실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뭔가 예측 가능한 수학 모델을 만들었구나. 자, 요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7장 8장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김아름 과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나 봅시다. 7장 8장에 우리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으로 막 이런저런 그림을 그렸었죠. 그래서 그때 나온 메시지가 이런 거야. 전체 매출은 연말로 갈수록 높아진다. 그 다음에 스테이크와 스페셜 세트 메뉴가 되게 많더라. 그 다음에 그 스테이크와 스페셜 세트가 건수로만 봐도 그렇고 매출액도 상당히 높더라. 그 다음에 강남 지점이 상당히 높다. 자, 이런 정보를 보고 우리가 이 김아름 과장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그 해당 상품들을 주려고 하는 이 스테이크와 스페셜 세트라고 하는 이런 해당 상품을 주려고 하는 멤버십이 좋을 것 같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좋다 그랬으니까 크리스마스 연말 프로모션을 조금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아웃풋을 얻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요 두 가지 했는데, 빈도 분석, 교차 분석하면서 어떤 아웃풋을 얻었냐. 전체 예약건과 예약 완료건의 그러니까 예약 많이 한 사람이 진짜 와서 오더를 하더라. 자, 그런 걸 우리가 그 빈도 분석하고 교차 분석하면서 봤었어요. 그 다음에 주요 지점들이 메뉴 아이템의 매출 구성이 비슷하다. 이런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요. 자, 이런 것에서부터
이게 뭐 특수 현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주요 지점의 현황으로 멤버십을 이제 구성하는 것도 뭐 크게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러니까 이게 강남, 서초, 뭐 마포 이렇게 잘 되는 곳만 보고 멤버십 의사결정을 해도 괜찮겠더라. 왜냐하면 다 매장마다 다 비슷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RFM 분석이라는 걸 했었죠. 그래서 그때 어떤 결론을 우리가 찾았냐면 한 번 방문한 고객이 다수야. 그렇게 자주 안 오는 고객이 다수고요. 그 다음에 우수 등급이라고 우리가 등급을 살짝 한번 나눠봤는데 그 우수 등급이 되게 방문도 많이 하고 매출도 많이 하더라. 그냥 그런 걸 보고 우수 고객에게 좋은 혜택을 주면 충성도와 매출 기여도가 높아질 것이다. 우수 고객이라고 우리가 캐다골라이즈 한 고객들이 우리의 매출을 대부분 일으키고 자주 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대부분은 우수 고객이 아니었어요. 우수 등급과 VIP가 아니었다고. 일반 고객이었다고. 그 일반 고객은 방문 횟수가 낮으니까 방문 횟수를 높일 수 있는 뭔가 좀 베네핏을 좀 줘야겠다.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상관 분석하고 의사결정 나무했는데 상관 분석에서 스테이크하고 와인이 상관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결과에서 스테이크 판매할 때 와인도 이 세트 상품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가지고 팔면 그나마 좀 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잘 사 먹지 않겠느냐. 그래서 할인 상품이나 세트 상품으로 묶어서 판매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의사결정 나무에서 어떤 거 했냐면 스테이크를 주문한 고객은 그 의사결정 나무의 트리를 이렇게 내려갈 때 질문들을 보니까 전체 평균 매출보다 매출이 좀 더 높았던 고객들이 스테이크를 주로 사 먹더라. 돈 많이 쓰는 사람들이 스테이크를 먹더라. 뭐 이런 걸 찾았고 스테이크를 주문한 고객의 방문 횟수는 오히려 전체 평균 방문 횟수보다 낮다. 그래서 찾아가다 그 트리를 가다 보니까 그렇게 자주 안 온 고객이 오히려 스테이크를 많이 먹더라. 뭐 이런 걸 찾았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건 계절이나 이벤트, 일시적 크리스마스 파티 한다고 어쩌다가 한번 온 사람들이 스테이크를 많이 사 먹었던 것 같다. 일시적인 성향이 있더라. 그래서 특별한 그런 연말에 혹은 단체 고객에 대해서 혜택을 주어서 조금 방문 횟수를 좀 더 높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자, 이런 식의 경영 시사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한 것과 그것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반 우수 VIP 고객에게 어떤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고 그 다음에 혜택을 무슨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을 방금 분석했던 것을 바탕으로 뭔가 좀 이렇게 자꾸 빌드업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런 사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까지가 요 두 번째 동영상의 끝이고요. 오늘 했던 강의는 사실은 통계학하고 기계학습에 대한 강의여서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어떻게 이렇게 핸들링을 해서 데이터셋을 만드느냐. 그래서 이제 통계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기계학습 공부하시면 나중에 실질적인 그런 경영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R 프로그래밍의 강의는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